새로운 상공회의소가 출범합니다. 이름은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다음 대담 시간을 통해 어떤 뜻으로 단체가 창립됐으며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김호정 아나운서에게 넘깁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가 창립합니다. 이 시간 염혜희 초대 회장과 김병선 이사장 그리고 최동춘 수석 부회장을 초대해서 단체 창립과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염혜희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의 창립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기존 상공회의소는 내분으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고 상공인들의 희망과 열망을 우리는 출범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대도시에서 한인 상공회의소가 없다는 것은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출범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3월 24일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염혜희 회장님께서 이제 회장 대행 및 회장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두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단체를 창립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상공회의소 대행 회장을 맡으라 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가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염혜희 씨를 회장 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열심히 이 회칙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수락을 했는데 수락을 하고 나서 저보고 상공회의소 현 회장이 없습니다. 현 회장이 없으면은 대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 전사의 20대의 회장이 상공회의소 축점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의 유병두 회장이 취임 후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저의 모든 정열과 모든 혼을 심겠다. 그런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 정열과 혼을 다해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던 유병두 씨. 그는 취임 9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윤만식 사무총장이 언론에 공개한 유 씨의 사의 표명에 따르면 새롭게 시작한 사업과 계속적인 한국 출장 때문에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조직에는 조직표가 있고 자기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회장이 없는데 회장이 대행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회장을 투표를 해서 뽑자. 이래서 이사회에서 제가 인준을 받고 회장으로 뽑혀서 투표를 해서 뽑아가지고 인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준을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옛날에 했던 회장님이 다시 와서 이건 아니야. 내가 회장이야. 이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또 몇 주, 한 달도 채 지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대행 회장을 하지 염혜희 씨는 아니야. 이랬어요. 그때 우리 기존에 있는 이사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사회를 해서 우리가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했지만 타협이라는 거는 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어떤 조직이 회장을 너 해라 누구 해라 하고 지명은 우리 정관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라면은 가장 시카고에서 제일 큰 조직이 돼야 되는 모범 조직에 아무 의미 없이 하나의 개인 이익과 개인의 명예만 생각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제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 강하게 회장 노릇을 하고 우리 조직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회장이 우리는 다시 이사를 조직해야 되겠다. 이랬으니까 그쪽에서는 조직하니까 동포사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두 개의 상공회의소가 아닐까. 이번 기자들도 그랬어요. 이거는 두 개의 상공회의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공회의소가 두 개가 되더라도 세 개가 되더라도 다섯 개가 되더라도 저희들을 웰컴했어요. 왜냐하면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책에도 그 사람에 맞는 직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업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직장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이사장이야, 나는 뭐야 하고 이렇게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기들이 하겠다니 그렇게 잘하기를 바라고 잠잠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축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저희들 모르게 그냥 조직을 해가지고 축제라면 굉장히 큰데 통합이 돼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도 참 힘든 거고 그렇죠. 우리 문화를 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발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전혀 우리를 무시했어요. 우리는 정통파의 조직이었고 그분들은 새로 만든 조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잖아요. 잠잠히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일을 해왔어요. 시청에도 일을 해왔고 우리 그 최동춘 수석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일생을 다 상공회의소에 바쳤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봉사를 했어요. 시청에 가서 하루 종일 사우스사이드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두 분이 가셔가지고 하고 불임말 프로젝트라고 해서 $500,000을 얻어서 우리 상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동포사에서 보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보고는 나는 이것을 해왔다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서 다른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서 시청에 가서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 펀드 받은 거를 해방을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일하는 것마다 시청에서 인정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꼭 이 상공회의소를 살려서 시청에도 펀드를 받고 상공인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상공인들을 위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대신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출범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으로 최동춘 수석 부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수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한인사회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모양 우리가 그 날스 상공회의소도 있고 시카고만 하더라도 100개의 상공회의소가 있거든요. 어떤 건 중복되는 데도 있고 해요. 그 지역이. 그러나 뭐 누군가가 뭘 하든 이렇게 일만 하면은 도움이 되고 일하면은 뭐 이게 해이되지 않나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하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유가민주당도 이제 그 우리가 또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한인들에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복수의 상공회의소가 존재하게 됐을 때. 뭐 복수라 하면은 옛날에는 그 남부 상공회의소도 있었고 또 저 그냥 한인 상공회의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남부 상공회의소가 이제 시리의 그랜트가 끊어지면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인 상공회의소가 다 이렇게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옛날에 그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없어지고
이제 하나만 있다가 또 이제 두 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 기존의 상공회의소가 그 거리축제, 한인축제 이외에는 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한인들의 눈에는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립을 하셨다. 그 설득력이 있는데요. 예, 시카고 일리노이 상공회의소의 그러면 주 활동 무대는 어느 지역이 될까요? 이 일리노이 전체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인들이 시카고에는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도 비즈니스가 시카고에 훨씬 더 많은데 또 서버웨이도 많이 올라갔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또 케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리노이 전체에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게 비즈니스를 돕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제 광범위하게 어느 시카고에 딱 지정이 된 게 아니고 시카고 일리노이기 때문에 시카고는 시카고에 또 노스 쪽에는 6 카운티를 다 우리 범위를 넓힌 거죠. 이 상공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닿는 한은 네. 열심히 하시겠다. 네. 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상과 계획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추진 논의 중인 사업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리에서 받았던 그 스비프라는 게 스몰 비즈니스 임프루먼트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해왔고 이제 계속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리에서 10만 불씩 이렇게 10만 불까지 집을 수리하라고 이게 무상으로 이게 주는 건데 그건 이게 놓칠 수가 없어갖고 그건 이제 계속 해왔고 또 계속 하고 있고 또 근데 지역마다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한국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인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10만 불이라는 돈을 자기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다 고치고 그 10만 불을 쓰고 또 이렇게 반 리인보이스먼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 10만 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한인들 좀 이렇게 단합을 해서 그 10만 불을 좀 이렇게 만드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느 가게가 잘 돼야지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게 나와서 이게 요 가게 와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면 그 가게가 문 닫아버리면은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지 않겠어요. 네. 네, 저도 그 프로젝트 혜택을 받아서 이게 예쁘게 단장한 그런 상점들을 봤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랜트가 끊기지 않게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구상 중이죠? 컨설팅을 이제 하는데 뭐 물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자기 비즈니스에서 제일 많이 알겠지만도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가게 이름 되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을 우리가 매주마다 만나서 그 가게에 찾아가서 이런 방법이 있다. 내가 또 어디서 이렇게 연구했다 해갖고 매주마다 토론하고 또 그 가게 물건을 어디 갖다가 팔아주기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네. 또 어떤 사업들을 구상 중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상대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상대회에서 각 기업 단체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여기 청소년들이 차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대요. 차세대 이 사람들을 인턴십을 해서 어떤 이제 상공회의소에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역할을 한다든지 무슨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사업을 번영시킨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100명이 왔는데 10명을 뽑았대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미국에 가든 각 세계적으로 다 오셨으니까 가셔서 인턴이 필요하면은 인턴을 좀 불러주십시오. 90명의 헝그리 타이거가 있습니다. 좀 불러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감동을 느꼈어요. 저는 와 우리도 상공회의소가 제대로 설립을 해서 한국에 정말 잘하는 차세대의 일꾼들을
여기서 훈련을 시키고 보내면은 더 바람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네. 그 프로젝트는 많지만 그것도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아주 바람직한 예. 부분인데요. 네, 또 덧붙이실 말씀. 그다음에 이제 무역 박람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국 물건을 이제 여다가 내다가 미국에다 팔고 또 우리가 여기 물건을 한국에다 내다 파는 그 무역 박람회를 계속 이렇게 어떤 품목이 있나 지금은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자동차, 뭐 현대 기아, 뭐 쉐리모다 같은 부품을 언제 들고 올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그 사장님도 여기 왔다 가고 또 우리도 거기 찾아가서 공장 견학도 해보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건 이제 세미나를 자기가 이렇게 그 비즈니스맨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 자기 물건을 와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인 시장은 상당히 좀 축소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 또 체감 경기도 그다지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예, 한인 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상공인들의 현 주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특히 한인들이 많이 했던 게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인데 뭐 세탁소는 뭐 한 800개가 문 닫았다는데 이게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사우스에 직접 가서 세탁소 하는 분을 만나서 스비프 프로그램을 10만 불을 받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의원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또 다른 걸 또 건물을 또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가만히 있어갖고는 이렇게 우리 한인 비즈니스가 일어서기가 힘들겠더라고요. 이게 특히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상공회의소가 더 이렇게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럼 당장 뭐 어떻게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한인 사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우선 이 한인들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뭐 인도나 중국 다른 나라들은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시간 없어서 이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주유소나 서브웨이를 중심으로 해갖고 온 미주를 다 이렇게 헤쳐 나갔는데 우리들도 좀 이렇게 이게 다른 대응 업체 예를 들면 세탁소 하다가 그만둔 분이 다른 비즈니스를 빨리 해서 빨리 일으킬 수 있도록 이게 어떤 게 가능한지를 우리한테 맞는지를 빨리 찾아서 이제 서로 얘기해보고 자금을 모으고 또 일단 그 사람이 가게를 세우면 될 때까지 좀 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자꾸 무너지다 보면 내중에는 거의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하루 빨리 이게 다들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한 대까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총장님이 오늘 같이 왔으면 좋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프로젝트가 왜 인도 사람들은 그 많은 대기업을 모두 장악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은행 다니시는 대표님들 그 아날리시스들을 모아서 어떤 세미나를 해서 왜 이런 나라는 잘하고 있는 인도 나라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못할 리가 없다. 우리도 한번 단결을 하고 또 방법을 논의해서 빠른 길에 우리도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 우리 멤버들이 열정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우리 부이사장님이 느린마을 막걸리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서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 하더라. 건강에 지금 굉장히 웰빙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한번 발효식품 빵을 만들어서
우리 교민 사이에 한번 나눠주자. 이래서 아마 저 느린마을 막걸리도 테이스트하고 발효식품도 소개하고 그런 이벤트가 12월 달에 초기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너무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네, 이게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네. 해나가면 분명히 성공하실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뭔지 또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선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상공회의소가 이 정관과 조직 체계 문제점에서 좀 많이 문제를 드러냈죠. 예, 시카고 일리노이 상공회의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정관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해도 결국은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만약 그를 따라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뭐 인사는 만사, 인사는 만사다. 그런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정관에 치중하기보다도 우리 내부의 단합과 이렇게 서로 그 정직한 그 모토로 가지고 이렇게 해나갔으면. 네, 저희들은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본을 지키고 정관을 잘 따라야지 룰이 없으면은 다 조직이 잘 나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만은 새로운 룰을 만들었으니 새로운 룰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진실을 밝혀주라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상공회의소를 해달라고 외쳤으니 이 동포사회에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달에 어떤 프린트는 나갈 거예요. 앞으로의 저희들의 계획이 어떻습니다 하고 프린트로 나가서 조인하실 분들은 상업하시는 분들, 조인하실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노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럼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창립식은 언제 어디서 열리게 되나요? 네, 제가 이게 초대장을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 상공회의소가 창립합니다. 창립 기념 행사 및 회장 취임식에 귀화를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 걸음을 하셔서 새로 출발하는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 상공회의소의 번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6시 힐튼 호텔, 주소는 2855 미러키 아비뉴 노스브룩에 있습니다. 네. 많이 참석 바랍니다. 네. 끝으로 시카고 한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면서 한 네.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러 가지 한인들이 이게 시카고 상공회의소의 그 분란을부터 보시고 우리가 출범하기까지 여러 가지 사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그걸 분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카고 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해나가는 게 지금 절실하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정비되어 가지고 선의 경쟁해도 좋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또 나와도 우리는 환영하고 또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창립하신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뜻하신 만큼 저희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 창립하는 시카고 일리노이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